안녕하세요. 소리중독입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작품은 아서왕을 만난 사람입니다. 17번째 이야기. 부관시험. 아서왕이 여행을 하게 되면 정부의 일부도 따른다. 여행을 하면서 나라의 정치에 대한 일도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좋아하지 않는 귀족이 멀리 있어서 그곳으로 여행을 하면 귀족은 왕 일행의 대접 때문에 파산한다. 파산을 시키려면 그곳을 방문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아서왕은 최고 재판소의 재판장도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행 도중 재판도 했다. 왕은 대체로 공평한 재판을 했다. 그러나 이것은 왕으로서 자라난 아서왕이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재판을 했다는 것뿐이며 판결은 별 문제였다. 예를 들어 귀족과 일반 국민 사이에 사건이 생겼을 때에는 어느 쪽이 옳고 그르건 승리는 반드시 귀족 쪽이었다. 나는 아서왕의 일행과 함께 궁정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도중에서 이야기를 들으니 아서왕은 아마 군대를 만들 준비에 착수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그러한 것은 내가 있을 때 결정하면 좋은데 하고 생각했으나 행차 뒤에 나팔, 궁정에 돌아가면 곧 부관을 선발하는 시험을 본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내가 만든 학교에서 공부한 우수한 학생만이 합격할 수 있는 시험 문제를 내고 싶었으나 시험 날짜와 시험관도 결정되어 있었다. 아무리 나일지라도 그런 것을 전부 다시 바꿀 수는 없었다. 시험관의 명단을 보니 정말 울고 싶기도 하고 웃고 싶기도 했다. 당치도 않는 얼빠진 놈들의 집단이었다. 돌대가리이며 녹슨 자물쇠 같은 귀족들이었다. 그 귀족 제군은 목사를 겸하고 있는 작자들이어서 더욱 처치가 곤란하였다. 이 세상에서 목사처럼 죄가 많은 작자는 없다고 나는 믿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고서는 나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나의 학교에서 우수한 학생을 시험을 치르게 했다. 드디어 시험이 시작되었다. 내가 추천한 청년은 맨 처음에 시험을 보게 되었다. 시험관은 엄숙하게 질문을 시작했다. 이름은 마르이즈입니다. 누구의 아들이지? 웹스터입니다. 웹스터. 그래, 나는 그러한 이름은 기억나지 않는데 신분은? 직조공입니다. 직조공이라고? 와! 왕은 깜짝 놀라 의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다. 시종 한 사람은 정신을 잃고 또 한 사람은 하마터면 정신을 잃을 뻔했다. 시험위원장은 얼른 정신을 차리고 사납게 말했다. 됐어. 너한테는 용무가 없어. 뭐냐 말이다. 나는 분개하여 왕에게 그 청년을 정당하게 시험해달라고 부탁했다. 왕은 기분 좋게 들어주었다. 그러나 시험위원들이 말을 듣지 않았다. 천한 직조공의 아들과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명예에 관한 일은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한 축제의 장식과 같은
나는 정이 딱 떨어지고 말았다. 그리하여 왕은 학교의 선생을 불러내어 시험위원 대신 질문하게 했다. 마르이지의 대답은 훌륭했다. 공격과 수송의 방법, 신호와 화약병기의 사용법, 보병, 기병의 작전에서부터 대포의 지시까지 당당하게 말했다. 나는 마르이지에게 달려들어 껴안고 싶을 정도로 기뻤다. 어때? 최고점으로 합격할 것은 틀림없다. 나는 코가 높아졌다. 시험위원들은 멍청하게 입을 벌리고 있었다. 입에 파리가 들어가도 알지 못할 정도로 놀라고 있었다. 다음은 귀족 청년이 시험을 볼 차례였다. 나는 조금만 질문해 보기로 했다. 당신은 읽고 쓸 수 있습니까? 그러자 청년은 화가 나서 얼굴을 붉혔다. 나를 서기로 잘못 보는 것인가? 나는 그와 같은 천한 신부는... 물음에 대답하시오. 읽고 쓸 줄을 압니까? 청년은 볼이 부은 얼굴로 말했다. 아니요. 그리고 청년이 곧 이유를 말할 것 같아서 나는 선수를 쳤다. 당신은 신분이나 아버지가 어떤 높은 지위에 있다는 것을 여기 와서 뽐내려고 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일은 삼가해 주시오. 당신은 덧셈의 구구를 알고 있는지... 아니,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9에 6을 더하면 얼마가 됩니까? 그것은 어떤 것인지 해본 일이 없어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A가 B에게 한 묶음에 2펜스 하는 양파 한 통을 주고 4펜스의 양파 1펜스의 개와 바꾸었다. 그런데 바꾸기 전에 그 개가 D로 잘못 알고서 C를 물어뜯어 C는 개를 죽여버렸다. 그러면 A는 B에게 얼마의 빚이 있는가? 개의 값은 C와 D의 어느 쪽이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그 돈은 누가 받게 되는가? 나는 그처럼 얽힌 문제는 하느님의 지혜로서도 알지 못할 것으로 압니다. 그러므로 개나 양파도 그들 사람들도 나의 도움을 빌지 말고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가 가운데 있으면 문제는 더 한층 복잡하게 되어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력과 인력의 법칙을 알고 있습니까? 뭐요? 그와 같은 법칙은 내가 새해 앓고 있을 때 국왕이 정했기 때문에 듣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빛의 학문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나는 각지의 영주님이나 성의 가신의 우두머리며 각처의 무사의 우두머리는 알고 있으나 빛의 학문님은 아마도 새로운 지위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귀족의 코 흘리게 자식의 바보가 부관이 되어서야 되겠는가? 나의 학교 학생과 비교하면 달과 잘하다. 누가 보아도 확실하다. 그리하여 나는 코 흘리기를 시험위원 쪽에 돌리고 나의 학교에 마르이지가 부관이 된다는 것은 결정된 것이라고 생각했다. 시험위원은 귀족의 아들에게 질문을 시작했다. 이름은?
파티풀 발의 마슈남작 파티풀경의 아들입니다. 할아버지는 같은 발의 마슈남작 파티풀경, 증조부는 같은 이름 같은 작입니다. 고조부는 그 이전은 모릅니다. 너무나도 먼 옛날 이름으로. 좋아. 훌륭하게 4대에 걸친 귀족, 규정에 해당되는 것 같다. 어떤 규정입니까? 내가 물었다. 규정에서는 4대에 걸친 귀족이 아니고서는 부관의 시험을 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이건 놀랐다. 공작이라든지 남작이라든지 밑바닥에 빠진 국자 같은 것이 무엇에 소용됩니까? 이건 보수경의 말로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신성한 교회의 지혜를 반대하는 것이 돼요. 어떻게 말입니까? 이건 즉 교회에서는 성인에게도 각기 같은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4대의 귀족이 아니면 죽어도 성인에는 오르지 못해요. 그래요. 그것과 같다는 겁니까? 이건 놀랐는데. 즉, 이 세상에서는 산송장, 바보와 건달군이 미이라인 주제들이 우쭐대고 있다. 그 쓸모없는 손에 국민의 행불행의 열쇠를 쥐고 있다. 그리고 죽으면 구더기에게 먹히우고 천국에서는 성인이라는 건가? 왕은 이러한 걱정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까? 아서왕은 난처한 듯이 말했다. 나는 조금도 이상한 일로 생각되지 않는데. 높은 지위는 태어났을 때 얻은 권리야. 공작의 아들은 공작, 귀족의 아들은 귀족의 아들로 생각되는데, 그리고 그것은 벼락부자가 질서를 깨뜨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지. 만약에 그것이 기묘한 것이며 또 사람들이 조사한다면 그건 나의 죄이지. 보수경은 나와 대리이므로 그러한 규정을 취소해도 괜찮지만 나는 못해. 여러 가지로 말썽이 생기니까 말이야. 좋습니다.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시험위원, 질문을 계속하시오. 시험위원장은 질문을 시작했다. 당신의 조상은 어떤 공적 때문에 영국의 귀족이 되었지요? 조상은 술 공장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건 훌륭하군. 그러면 그분은 어떤 집에서 아내를 맞이했죠? 귀족은 아니지만 대지주의 딸이었습니다. 좋아. 그러면 다음 사람을 시험해야 하니까 기다리고 있어요. 다음의 귀족 아들 역시 4대를 계속한 귀족이었다. 그리고 그 할머니는 국왕폐와의 계와 벼룩이잡이 담당자이어서 더욱 높은 혈통으로 인정되었다. 부관은 결국 그 사나이로 결정되었다. 정말 얼마나 엉터리인가. 나는 내가 추천한 학생의 얼굴을 바라볼 수 없을 정도였다. 나는 나의 학생에게 위로의 말을 해주었다. 어떤 어리석은 일이라도 참고 있어야 한다. 어리석은 일이 언제까지나 계속될 이치가 없으며 또 이걸로 모든 것이 끝장이 난 것은 아니니까. 그렇다. 단념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그리고 나한테 명안이 있다.
나는 아서왕을 만나러 갔다. 임금님, 좋은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 군대는 그와 같이 귀족의 군대로 두는 것이 역시 좋겠습니다. 그걸로 좋습니다. 임금님의 군대로서 말입니다. 그런데 따로 국민들의 군대를 만들면 어떨까요? 그 군대에는 엄한 규칙을 만들어 머리와 신체를 단련시켜 일단 유사시에는 언제나 귀족의 군대를 대신하여 실제로 일을 할 수 있게 해둡니다. 과연 그건 좋은 일이야. 그렇게 하면 귀족의 군대는 언제든지 자기들이 필요하면 전쟁터에서도 떠날 수 있고 놀고 싶을 때는 놀 수도 있습니다. 귀족의 혈통은 나라에 있어서는 중요하니까요. 소중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건 좋은 생각이야. 모두 기뻐할 것에 틀림없네, 보스경. 국민의 군대를 만들어주게. 네. 그 군대에 모인 소년들에게는 제가 충분히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스경의 생각대로 해도 좋아. 겨우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날이 왔다. 나는 귀족의 군대는 모두 장교만으로 병사를 한 사람도 만들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소장까지는 계급이 있으나 단 급료는 주지 않기로 한다. 그것은 이 군대에는 왕족도 들어있어서 명예라고 생각하여 기뻐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 군대에는 왕족을 포함시켜 왕족은 바보거나 천치거나 원수까지 계급을 만들었다. 원수만이 아니라 계급만은 후에 천천히 생각하여 더 관록이 있는 깜짝 놀랄 만한 찬란한 것을 붙여주겠다. 그리고 군대에서 그들대로의 일을 시키고 급료를 지불한다. 그 대신 왕족 수당은 주지 않는다. 어쨌든 왕족과 자식들은 계급이 탐나서 전원이 입대할 거다. 그렇게 되면 왕족 수당 같은 기묘하고 시시한 것은 그러는 동안 없어질 것이다. 다음, 국민의 군대라는 것은 나의 학교와 공장이다. 장래에 희망이 있는 소년들에게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가르쳐 주어 국민이야말로 나라의 중심이라는 것을 머리에 잘 넣어주자. 나는 곧 똑똑한 소년들을 전국에서 모으기 시작하였다. 지금까지 소리 중독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